당연히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고요. 주도주 사이클 내에서는 반드시 을 거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주가가 올라가면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어서 얼마까지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주도주는 사이클상 어느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주도 섹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표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주도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근 주도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이제 자동차, 로봇. 각 대표주들을 여기 표에 적었고요. 지금 조선과 방산은 이미, 조선 같은 경우에는 22개월이 경과가 됐고 공세는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실적 델타가 이제 플러스였던, 쉽게 얘기하면 1년차에 폭발했던 시기는 이미 24년이고요. 2년이 이제 거의 지났습니다. 그 이후는 계속 음전환되는 상태고요. 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엔진이 이제 AI 쪽 이제 인프라 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재공세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다시 재공세가 시작됐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한 지 16개월이 되고요. 그 사이에 주가는 한 30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좀 소수 구간에 지나가서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됐다라고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델타인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 수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2, 3년 뒤에 한 번 더 또 주도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력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지났어요. 13개월이 됐고 그 사이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은 30%라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델타도 작년이 좋았고 올해부터는 사실 음전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뒤에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기술적으로 아직은 무너지지가 않아서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반도체인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승한 지 이제 8개월 차가 되고 그 사이에 이미 주가가 35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올해 실적이 가장 폭발하는 해예요. 물론 내년도에 급격하게 다시 델타가 줄어들게 되지만 올해가 실적이 폭발한 첫 해이고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의 시기는 아직 오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만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로 준비는 안 했지만 또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테마성인 경우,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주도주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세 폭이나 기간이 좀 짧았다,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일단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중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메인으로 담고 서브로 현대차를 담는 이제 그런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차트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24년 6월부터 이제 공세를 시작해서 사실상 26년 2월에 종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이후에 다시 AI 인프라 관련돼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바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이후에 지금 실적이 더 뒷받침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단이 재공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4년 3월부터 이제 정배열이 완성되고 상승을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2년을 꽉 채우고 종료가 됐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5년 1월부터 이제 정배열 완성 이후 상승을 시작해서 대세 상승을 했고 이제 1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조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종료 시점이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다고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게 약 2, 3년 뒤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해서요. 가스터빈도 있고 다시 이후에 재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5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현재 12개월 된 상태이고요. 물론 고점 대비하면 좀 조정폭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아직 정배열 상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 보유를 일단 계속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입니다. 25년 9월부터 이 정배열 완성 이후 상승을 시작해서 현재 8개월이 됐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6월 10일자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 11월에 조정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조정이 있었고요. 현재도 조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10% 정도밖에
조정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20% 빠졌네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뭐 조정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가격 조정이 될지 기간 조정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고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25년 7월 조금 빨리 더 정비열이 완성이 돼서 현재 이제 10개월 차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일단 6월 10일자의 이제 차트입니다. 이제 조정을 막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25년 10월에 이제 정비열이 완성이 돼서 현재 6개월 차이고요. 일단은 뭐 정비열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섹터 순위로 봐도 지금 어쨌든 주도주의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험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부장이나 후발 기업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섹터가 다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탄력을 봤을 때 소부장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쏠림 현상이 대장주로 훨씬 더 쏠림이 더 쏠려 있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소부장의 후발 기업이 더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장세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쏠림 현상이 잘못됐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주도주들을 보면 항상 그 대장주의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탑2의 쏠림이 더 커서 그렇지. 근데 그 이유 실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물론 뭐 수급적으로도 ETF도 레버리지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 매수세도 이렇긴 한데 어쨌든 특이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쏠림 현상은 항상 있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목표 주가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도 결국 오르시는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고요.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조정이 있었고 올해 3월에 터보컨트 얘기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조정들이 소위 건강한 조정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조정 없이 가게 되면 또 지나치게 과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또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이제 수급적으로요. 그러고 쉬어가면서 그럴 때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사이클 내에서는 이렇게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통계적으로도 한 20% 정도의 조정은 이게 예외거나 이상현상이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일상이다. 주도주 사이클 내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게 전자는 60만원, 하이닉스 뭐 4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어서 얼마까지 가느냐는 그것보다는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1000배까지 PER 기준으로 그렇게 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변화는 있죠. 밸류에이션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에이션은 원래 과거에는 PBR로 했어요.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PBR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PER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PER로 잠깐 6배,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실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멀티플을 상향합니다. 이제 이 반도체가 메모리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멀티플 자체를 올리면서 나온 목표 주가가 정확히 59만 원인데 60만 원과 각각 400만 원입니다. 저는 근데 이 가격은 뭐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가격에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1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고 넉넉히 보면 한 1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한다면 그 정도 가격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분명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논리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더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추정치를 보면 일단 3분기까지는 굉장히
세이프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그냥 현재 뭐 컨센서스 영업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86조 정도 되는데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뭐 많게는 이제 세 자릿수까지도 좀 보는 뭐 전망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환율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일단 안심하고 실적은 3분기까지 이상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는 또 그때 가서 이제 봐야죠. 예시를 들면 아까 제가 에코프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코프로도 22년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영업이익이 원래 연초부터 해서 추정치가 1조 이상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도체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디램 가격이나 뭐 낸드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4분기부터는 더 이상 상승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뭐 다른 뭔가 이슈로 인해서 빠져서 뭐 예상 실적보다 더 안 나온다. 사실 그러면 뭐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매수를 어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그리고 업사이드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너무 이제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실적 기반의 PER을 하다가 이제 멀티플을 올리게 되고 사실 멀티플을 올리는 거는 이제 논리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주의 사이클은 유한하다,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은 보통 몇 년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가요?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이제 95% 확률로 이제 2년의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설명드릴 때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인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잠깐 장표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배열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정배열 차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되셔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정배열 차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아래가 정배열 차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래가 정배열 차트가 맞고요. 이런 그 캔들을 말고 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단기가 되고요. 중기, 장기, 위에서부터 나란히 배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배열을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25년간의 한국, 미국 주도주를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 찾아냈던 단 하나의 기술적 지표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주도주는 반드시 이 정배열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삼성전자 2016년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의 차트인데요. 이미 초반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완성 이후에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배열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고점이 되겠죠. 여기 시점까지 약 1년 반 동안 주가는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고 이거를 계속 깨지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세 상승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배열은 모든 주도주가 이제 폭발적인 상승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 하나의 이제 공통 출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정배열 차트가 됐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도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자격 요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작점을 제가 이제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말씀드릴 때 그 시작점을 이제 정배열 완성 여기를 출발선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그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는 저는 사실 잘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데일리 주가 변동은 좀 노이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봉으로서 위클리 차트로 이제 세팅을 해서 보게 되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딱 8개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HD 한국조선이요.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인데 2006년, 그러니까 대세 상승 기간에 2006년 4월에 정배열을 완성을 하고 2007년 12월에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약 한 20개월 정도 대세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맞았고 현대차 차화점이 날아갈 때 2009년 10월에 정배열을 완성을 하고 2011년 4월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화장품이 날아갈 때 아모레 퍼시픽이죠. 대장주 2014년 3월에
정배열이 완성하게 되고 2015년 5월까지 약 14개월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이게 역사적 고점인 주가인데요. 코로나 때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2020년 5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021년 8월까지 약 15개월 정도 대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짧은 케이스인데 이제 23년도에 2차전지가 주도 섹터일 때 23년 2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3년 9월 약 7개월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짧은 케이스인데요. 이때 말씀을 드리면 원래 23년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원이 넘게 사실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꺾이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됐고 사실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23년도 HD 현대일렉트릭 4월부터 정배열 완성하고 25년 2월까지 약 22개월간 상승을 대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도 약간은 특이 케이스예요. 분명히 조정을 받아서 한번 공세를 끝냈다가 사실은 바로 AI 인프라 쪽에 수요가 계속 되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에 공세를 이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메타 23년 5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5년 2월에 약 21개월간 주가 상승 이어가고요. 엔비디아 23년 3월에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24년 11월까지 한 20개월간 한 주가가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만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200개를 다 이제 분석했을 때 제가 2년을 뭐 임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통계를 내보니까 2년이 넘지 않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25년간 미국 시장을 관통해서 발견한 이제 한 번 반복된 패턴이 주도주는 주가 공세 이후에 2년 이내에 95%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존 곡선이라는 차트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생존 확률이 Y축에서 시작이 돼서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는 이제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생존율은 약 3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2년 안에 95%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한국 주식만 주도주만 말씀드린 거고 미국 주도주는 따로 사실은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주도주가 조금 더 시간이 길더라고요. 약 한 2.5년 이내에 약 93%가 종료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간차는 이제 시장이 다르고 투자자도 다르고 유동성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속도는 조금 달라도 주도주의 공세가 유연하다는 시간 구조는 시장을 초월해서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적이랑 좀 별개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또 통계를 말씀드려야 돼서 장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하단부만 일단 먼저 봐주시고요. 요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도주의 실적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실적 때문입니다. 이게 1년 차에 실적이 폭발합니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170%가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2년 차에는 약 40% 정도 상승률을 둔화됩니다. 이게 뭐 적자가 났다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아니고요. 1년 차에 170%를 성장을 하지만 2년 차에는 약 40%밖에 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차에 실적이 둔화되는 게 사실은 왜 2년을 넘지 못하느냐. 실적이 좋은데 왜 이제 주가가 빠지느냐에 대한 이유가 되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016년도 때 주가 차트와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16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당시에 약 29조 원이었고 2017년에 약 54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80% 이상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 2018년에는 올해를 제외하고선 역대 가장 큰 실적이었던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마찬가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017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상승을 못하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8년에 영업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성장률이 전년 80%에서 10%로 둔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델타 개념이 나오는데 뭐 이게 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성장률의 변화량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벌던 회사가 올해 200억을 벌고 내년에 300억을 벌면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률은 올해 100%에서 그 다음에는 50%로 둔화가 되는 거니까 이익의 절대치는 늘었지만 성장률의 기울기, 이제 가속도가 꺾이기 지점을 델타 음전환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성장률의 델타는 마이너스 50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50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5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왜 2년을 넘지 못하는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도 한번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23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했을 때 한번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42억 불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23년도에 무려 30억 이익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680% 성장했습니다. 24년도에는 815억 달러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150% 영업이익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는 2023년도에 플러스 740에서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 530으로 음전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도 2024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결국은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델타는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바로 어떤 성장률의 역설입니다. 첫 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6년에 영업이익 29조를 냈고 17년에 54조로 거의 2배가량 성장을 했는데 주가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다음에도 계속 하려면 영업이익 100조를 달성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가 거의 반드시 음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는 흐름, 저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 표를 한번 봐주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고요. 이제 정배열이 완성되고서 얼마나 지났느냐. 사실 52주가 1년이 지났으면 생존율이 30% 이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조심할 이제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델타의 음전환입니다. 결국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대 실적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실적의 성장률이 가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실적을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뭐 FN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뉴스에서라도 그 실적들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을 완성이 됐을 때 대세 상승 기간 동안에는 정배열이 깨지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4주, 13주의 데드크로스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언제든지. 다만 4주와 26주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위클리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이제 이 상승은 종료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배열 완성을 2023년 4월에 완성이 됐고요. 25년 1월 시점에 약 20개월이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험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성장률도 델타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음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1월에 주가가 고점이 형성이 되고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공세가 종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뭐 주도주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끝났는지 아니면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렸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기다릴지 아니면 정리할지 어떤 걸 판단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하셔서 첫 번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예시를 들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렸다 거기다가 올해가 실적이 아주 폭발하는 첫 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려 계셔도 저는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과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 실적이 어떻게 되고 가속이 되는지 감속이 되는지 기술적으로도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저는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회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섹터 순위가 바뀌는 것만 봐도요 다음 주도주 신호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또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딱 보시면 뭔가 데이터가 많아서 어지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색깔을 그냥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는 다른 데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별, 업종별 수익률 순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가 이제 1, 2, 3, 4 위 순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Y축은 이제 연도별로, 월별로 나타내는 거여서,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순위가 높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년 이제 차화정 때 월별 수익률, 저는 랭크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2010년도부터 빨간색이 차화정입니다. 자동차, 정유화학 주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1년엔 상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도 섹터로서 수익률 상단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1년이 끝나갈 때쯤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이. 그러면서 녹색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다음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화장품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순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랭크 테이블만 봐도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이제 빅테크 애플 테슬라가 날아갈 때인데 이 녹색이 애플이고요. 이미 2019년 말부터 해서 이미 상단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빨간색이 테슬라입니다. 자동차인데 이제 테슬라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중심의 뭐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세 개 섹터가 약 한 2, 3년간 주도 섹터로서 순위 상단을 점유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음 주도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가장 최근에 국내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이 녹색이 2차 전지입니다. 23년도에 아주 상단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다가 2024년 넘어가면서 이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제 빨간색 이게 조방원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까지 상승을 하면서 2025년에 상단을 점유하게 되고요. 이제 2026년에 와서는 약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5년 말부터 노란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가 상단을 점유하는 주도 섹터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런 순위만 보는 거만 봐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반도체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좀 전에 보신 그 랭크 탭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본은 지금 섹터에서 다음 차기 섹터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쉬지를 않아요. 바로바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수익률 순위에 이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외국인이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려 섞인 뭐 시각도 있으시고 의견도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수급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예전 같으면 사실 저도 이전에 수급을 많이 봤거든요. 굳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약 2019년 전까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와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한 0.9 정도로 숫자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부터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뒤집어졌습니다. 개인 수급과 코스피가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물론 수급을 분석을 하고 어디서 그런 걸 보긴 하는데 어떤 투자 지표로서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래량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수급도 사실 요즘은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저는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차트로는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주도주의 초기에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거래량이 말라가게 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수급적으로는 그 수급 주체보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터지고 있는지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지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대장주에서 소부장으로 퍼지는 흐름은 언제부터 보이나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도 섹터가 혼자 가진 않고요. 반드시 섹터가 먼저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대장주가 기여도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두도주 대장주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섹터 내 다른 중소형주라던가 같이 가게 되는데 이번 장세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탑2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의 그 쏠림이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요. 근데 틈틈이 반도체가 쉴 때 소부장이 뭐 조금 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대장주의 쏠림이 더 좀 큰 상황인 것 같고 실제 투자하는 액션에서도 좀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실적인 것 같아요. 소부장이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는 그런 종목이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의 쏠림은 좀 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주도주를 찾아 나설 때요.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많이 빠진 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좋았었는데 뭐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낮은 걸 찾거나 뭐 그러시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도주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제가 회귀 분석을 정배열 시점과 그러니까 주도주에 한해서 정배열 시점과 밸류에이션과 이제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건데요.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이 선으로 이 점들이 고르게 모여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왼쪽은 PER이고 둘 다 PER인데 정배열 시점과 고점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과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나타낸 건데 둘 다 보시면 점들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밸류에이션과 수익률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게 굳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 R스퀘어 값이 1이 되면
매우 상관관계가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값이 0.02, 0.014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거의 그 관련성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P가 10배이던 100배이던 주도주가 이 비싸냐에 대한 고민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도주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주도주를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의 이유처럼 뭐 비싸다는 이유로 관련주를 찾으시려는 그런 서양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주보다는 그 핵심 주도주가 결국은 대세 상승을 이어간다. 수익률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면요, 투자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산업을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사실은 아직은 여전히 반도체는 맞는데, 이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2차 전지 또는 로봇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가 이제 사실 23년도에 이렇게 캐즘에 들어간 이후에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내년이, 그러니까 당장 지금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실적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다음 ESS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들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적이 뭐 한 2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8년, 29년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피지컬 AI로서 이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이 다음 주도주가 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주도주에 더 집중을 하시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도주 역할을 끝마친 종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계속 관찰을 하고, 다만 이미 보유기간이 1년, 2년, 그다음에 수익률도 2배, 3배, 뭐 많게는 5배 이렇게 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차례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그 주도주가 한번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 공세에서 2년 안에 끝나지만 어떤 뭐 사이클 아니면 기술 혁진 아니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계속 다시 정배열을 만들고 다시 또 공세를 이어가는,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뭐 현대차도 있고요.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 공세를 이어가면서 체질이 바뀌면서 서비스가 아니면 사업이 바뀌면서 몇 차례 주도주로 반복을 하고요. 저는 이걸 이제 공세의 재점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끝났다고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몇 년 뒤에 어쩌면 예를 들면 그 HD 현대일렉트론 바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도주가 끝났다고 다시는 안 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이런 종목들이 10년, 20년의 장기 보유했을 때 뭐 10배, 100배 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렇지 못하고 한 차례 그 대세 상승이 결국은 그 회사의 고점이었던, 가장 이제 프라임 타임이었던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긴 합니다. 엄밀히 치면은 국내 한에서는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요즘에 특히 평균 보유 기간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뭐 1년도 채 되지 않고 뭐 몇 개월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조금 손바뀜이 빠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주도주는 최소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이제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비교적 장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말하는 10년, 20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장기 투자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국내 한정을 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을 고려를 해서 1년 이상만 돼도 이 정도면 장기 투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는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거 2차 전지나 바이오 비슷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AI도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그림에서 AI는 거대한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많다. 뭐 5년, 10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도 섹터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섹터 내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AI만 놓고 봐도 이제 22년도에 GPT가 처음 출시가 되고
초기에는 이제 언어, 그러니까 LLM 같은 언어나 뭐 추론 이런 쪽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GPU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지금은 메모리, CPU,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이제 아주 캐펙스가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AI 이제 서비스,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주도하게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라는 큰 트렌드는 계속되지만 그 안에서 주도하는 섹터들은 계속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2차 전지도 사실은 주도 섹터가 23년도에 있었는데 섹터가 바뀌었다고 지금 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산업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AI도 결국 같은 길을 간다. 다만 주도 섹터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를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그동안의 주도 섹터의 이제 히스토리를 한국과 미국의 약 25년간의 이제 섹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화정부터 사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오, 중간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었고 코로나 시기의 플랫폼,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있었고 최근에는 조방원,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반도체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도 섹터는 바뀌어 옵니다. 이걸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표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제가 말로 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연도별 이제 수익률 상위 업종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1위, 2위, 3위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업종들이 그 해의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과 미국의 1위 업종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상위 5개 업종 연평균 수익률도 70%를 상회합니다. 즉 같은 기간에 이제 시장 수익률, 뭐 국내 시장이든 아니면 뭐 나스닥, S&P 500이든 압도하는 수치죠. 여기서 그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25년간의 수익률 상위 업종은 매년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장과 무관하게 주도 섹터는 수익률을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때 국내 시장은 약세였습니다. 하락장이었고 이때 이제 국내에서 유행했던 말이 이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였는데요. 이때도 보면 전기 장비, 그러니까 전력 장비입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이 업종의 수익률은 100%에 달했고 조선 그리고 운송 인프라는 이건 방산입니다. 두 개의 업종은 60%를 상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승자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그 주도주는 거의 매년 계속 바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AI도 말씀드렸지만 AI라는 큰 트렌드는 계속 되지만 그 안에서의 이제 주도 업종, 주도 섹터, 주도주는 계속 바뀔 것이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젠슨황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올렸는데요. 이런 강한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도주 사이클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도주의 한해서 이런 좋은 뉴스들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테마성은 주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요인은 되지 못하고 철저히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젠슨황이 이제 올해 두 번째 방한을 했죠. 작년 10월에 방한을 했을 때 그 이후로 치킨 회동하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이죠. 한 6월에 방문을 하고 나서 뭐 LG전자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은 급하게 올랐다가 그 기당에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은 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 뭐 어떤 GPU 딜이라는 게 나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이 폭발하면서 그런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된 거고요. 뭐 지금 LG전자,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데이터 센서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좋은 이제 이슈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중요한 거는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AI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언제 팔지, 언제 어디까지가 과열이 되는지, 흐름을 살아있는지 계속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25년간의 주도주 약 200여 개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평균 상승 기간이 약 2년이었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걸 이제 2년의 법칙이자 제 이름을 때 한 해 법칙이라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2년을 넘어가는 확률이 95% 미만으로 굉장히 희박하고 2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결국은 실적입니다. 1년 차에 실적이 폭발을 하게 되고 주도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 2년 차에 그 1년 차만큼의 그 성장을 더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성장 자체는 지속이 되지만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차에 거의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다시 9월 상승을 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과열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반도체의 시계는 아직 오전이다. 물론 그 시계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자면 브런치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열을 고민하실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시장이 흔들리면 주도주도 당연히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주도주라고 하면 다시 회복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많은가요? 그럼요. 그 어떤 주식도 계속 오르는 경우는 없고, 특히 주도주도 2년이라는 사이클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뭐 기간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가격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 조정을 계속 받게 되고요.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올해 3월에 터보컨트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6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 지금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조정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서 또 이제 우상향하게 될 것을 전망을 하고요. 제가 그 조정폭에 대한 통계를 낸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장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 주도주 60개를 분석했을 때 이제 과거 25년간의 정배열, 지금은 이게 상승 기간 동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최대 낙폭은 약 19%였습니다. 그리고 표를 봐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의 대부분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즉 주도주 사이클에서 20% 정도 조정은 예외가 아니고 통계적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낙폭이 한 마이너스 13% 정도로 한국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 특성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주들의 이제 사이클 내에서 변동성은 미국보다 더 크지만 어쨌든 수치로 말씀드렸을 때는 20% 조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조정폭이, 그 때문에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운영을 하는 입장이고 어떤 주도주와 주도 섹터를 이제 판별하는 모든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뭐 이런 걸 가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께 그러니까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주도주를 아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시장에서 알려줍니다. 뭐 뉴스나 아니면 시장에서 현재 주도주가 뭐고 주도 섹터가 뭔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반도체도 사실은 작년 말부터 뭐 계속 이제 주도 섹터다, 주도주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충분히 주도주가 무엇인지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주도주가 제가 말한 2년의 그 기간이나 아니면 실적이 그런 부분을 판별을 하셔서 그렇게 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에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장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도주는 주도 섹터의 대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주도주도 중요하지만 주도 섹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도 섹터 내에서 결국은 그 대표 종목들은 하나, 두 개, 한 많아야 두세 개 정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 기여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이 날아갈 때 90%의 이 기여도를 차지했고,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마찬가지, 현대차도 거의 한 80% 차지를 했고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주도 섹터 내의 주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종목들에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23년도 이제 2차 전지 때 사실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성문도 쓰고 운영사들도 많이들 반성문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이유가 초반에 물론 이제 매수를 했었지만 너무 다 일찍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버밸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차화정, 화장품, 바이오, 반도체도 있었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있었고 게임주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의 어떤 사이클, 생애 주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돼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25년간의 주도주를 분석을 해서 그 나온 결과물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빡세게 연구를 했고요. 어렵게 쓴 책이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책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가지게 된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제 세 번째가 비싼 주식이 왜 계속 오르고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투자자의 어떤 화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책에 답이 제가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